여러분, 챕터 3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출문제 확인해 보고요.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 챕터 3 기출문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제가 펜을 설정하고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홀랜더의 성격 구조는 이라고 나와 있고요. 2018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 키워드는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그리고 자아, 본질, 그리고 일관성이 높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정답은 심리적 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핵은 가장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고요.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가장 높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격 구조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자아, 그리고 본질적인 부분, 태도, 그리고 깊숙이 내재되어 있으며 일관성이 가장 높다라는 것이 나오면 심리적 핵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문제 풀이에 전형적 역할과 역할행동, 전형적 반응에 대해서도 풀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죠. 보기에서 경쟁 불안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나열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경쟁 불안이란 여러분들 선수의 경쟁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두려움 등을 느끼는 그런 심리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쟁 불안이 무엇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게 된다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정답은 3번 기억 리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기억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경쟁 불안이 맞습니다. 그리고 리을은 승리에 대한 압박감, 이것도 역시 선수들이 느끼는 경쟁 불안에 해당이 되죠. 자, 보시면 니은은 적절한 목표 설정, 경쟁 불안이라기보다는 목표 설정에 관한 이야기고요. 높은 성취 목표 성향, 이것도 목표 설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풀이해 보시면 경쟁 불안이 일어나는 원인은 신체적 불만족, 통제력 상실, 죄의식, 부적합한 느낌, 자신감 결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조금 더 조금 쉽게 풀이를 해드리면 선수가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압박감과 걱정, 두려움 등을 느끼는 심리적 상태가 경쟁 불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푸실 때 굉장히 디테일한 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경쟁 불안이 무엇인지 이미지상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고요. 경쟁 불안에 관련된 그런 정답을 고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대화 내용 중 지도자의 설명과 관련된 불안 이론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선수는요, 시합이 다가오니까 초조하고 긴장이 돼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를 읽어보시면 시합 전날 굉장히 긴장하고 있죠. 그래서 지도자 선생님께 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도자 선생님께서는 시합이 다가오면 누구나 불안을 느끼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수행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으로 해석하도록 노력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문제도 굉장히 학문을 디테일하게 알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죠. 어떻게 되는 거죠? 심리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심리 에너지 이론이라고 정답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비슷한 결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여기 정답으로 나와 있는 심리 에너지 이론과 그리고 전환 이론, 자, 그리고 반전 이론. 자, 이런 이론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비슷한 맥락의 이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심리 에너지, 이 불안한 마음을 심리 에너지로 이용을 하고 전환을 시키거나 반전을 시키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이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류의 복이나 불안 이론에 대해서 나오면 심리 에너지 이론, 자, 그리고 전환 이론, 반전 이론은 여러분들이 좀 비슷한 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 밑에 문제풀이에 나와 있거든요. 추동 이론과 카타스트로피 이론, 최적 수행 지역 이론 등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이론은, 자, 이거는 19년도 기출 문제네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각성 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해석에 따라 경험이 다를 수 있다. 각성 수준이 높은 상태를 기분 좋음, 그런 흥분 상태나 불쾌한 정서로 해석할 수가 있다. 결정적 순간에 발생하는 정서 상태를 순간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 여기 보시면은 정답은 반전 이론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3번 문제에서 표현했던 심리 에너지 이론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각성 수준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해석, 내가 이 각성, 불안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기분 상태, 이런 흥분 상태가 되느냐, 아니면 불쾌하고 두려운 정서로 해석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부분은 심리 에너지 이론, 반전 이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전환 이론이 거의 다 일맥상통하는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카타스트로피 이론을 짧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카타스트로피 이론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번아웃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불안함과 각성 수준이 일정 상태를 유지하다가 굉장히 높아지면요, 갑자기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번아웃의 상태가 오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운동선수들은 굉장히 계속해서 실수를 연발을 하게 되고요.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런 카타스트로피에 도달한 선수들은 경기에서 빼주거나 교체를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격변 이론으로 불리면서 여기 나와 있죠? 수행이 낮아지고 인지불안이 높으면 신체 각성의 증가와 함께 수행도 향상되었다가 한 지점에서 급격하게 낮아진다. 완전히 정서 상태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문제풀이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 있고요. 이 해석들이 다음 문제들에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5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개념은, 자, 앞에 선수가 피겨스케이팅 경기를 하죠. 앞 선수가 완벽한 경기를 펼치자 영희는 굉장히 불안해지고 긴장됐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정답은 상태 불안이죠. 상태 불안은 여러분들 시합 직전에 나타나고요. 시합이 시작된 이후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면 상태 불안은 대부분 사라집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상태 불안은 인지적 상태 불안과 신체적 상태 불안이 있는데요. 인지적 상태 불안은 저 선수가 너무 잘했는데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인지적 상태 불안이라고 하지만요. 보통의 상태 불안은 신체적 상태 불안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 땀이 많이 난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얼굴이 하얘지거나 다리가 후들후들거린다든지, 식은땀이 난다든지, 이런 생리적 반응을 우리가 상태 불안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리불안과 특성불안, 부적 강화는 여기에 풀이가 나와 있습니다. 분리불안은 어렸을 때 이제 엄마랑 떨어지면 굉장히, 내가 최애하는 존재는 우리 엄마죠. 엄마랑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리불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특성불안은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성질적인 불안을 얘기합니다. 이 특성불안은 사실상 개인차가 좀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사람은 더 깊은 불안을 느낄 수가 있고요. 똑같은 상황에 어떤 사람은 별로 크게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특성 불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정적인 자극을 통해서 이걸 하나씩 제거하면서 좋은 이미지와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부적 강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말 그대로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상태 불안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의 이런 분리불안, 특성불안, 부적 강화, 이런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이 보기를 잘 읽어보시면 별로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정신만 차리면 풀 수 있는 문제라 제가 판단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인데요. 자, 특성 불안을 측정하는 검사지입니다. 자, 여기는 정답부터 확인하고 갈게요. SCAT라고 해서 스포츠 컴페티티브 앵자이어티 테스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포츠 경쟁 불안 테스트입니다. 네, 뭐 이렇게 영어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자, 말 그대로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여기 풀이에 보면은 마르텐스가 개발한 스포츠 경쟁 특성 불안 검사로 이 인지 불안과 신체 불안을 구분하지 않는 단일 차원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성 불안을 측정하는 검사지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SCQ 이것은요, 여러분들 응집력 검사입니다. 똑같이 마르텐스가 개발을 했고요. CSAI2 이 검사도 경쟁 상태 불안 검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거죠.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SCAT는 시합과 상관없는 일상생활 중에 검사를 하는 거고요. CSAI2는 우리가 경제상태 불안을 시합 직전에 검사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PF는 우리가 말 그대로 성격을 측정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특성 불안을 측정하는 검사와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 밑에 문제풀이를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집이 좋은 부분은 뭐냐면요. 이 문제풀이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씩 보고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다시 한번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바로 나왔죠? 자, 아까 우리가 문제풀이를 보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 여기에서 4번에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특정 범위에 있을 시 수행이 증가한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읽으셨다면 이 문제는 뭐 누워서 떡 먹기 수준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보기와 관련이 있는 불안 이론은 이라고 나와 있고요. A 선수는 상태 불안이 낮을 때 최고 수행을 펼칩니다. B 선수는 중간일 때. 자, C 선수는 상태 불안이 최고치에 임박했을 때 최고 수행이 나오죠. 이거는 개인의 편차가 있다라고 이미 앞서 나와 있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최고 수행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그렇죠. 최적 수행 지역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은 문제만 잘 보시고요. 어떤 불안 이론인지 이런 그래프를 잘 보시게 되면 최고 수행이 등장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 선수는 어떤 불안 수준 상태에 있을 때 최고 수행이 나오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정답을 쉽게 유추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정 수준, 전환 이론, 다차원 불안 이론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읽고 넘어가 주시면은 다음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용이하다고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8번입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심리 에너지 그리고 반전 전환은 같은 계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불안과 운동 수행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은 여기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수가 불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상황이 달라진다. 선수는 기분 좋은 상태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불쾌한 불안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죠? 맞습니다. 전환 이론입니다. 심리 에너지 이론, 반전 이론, 전환 이론이 같은 계열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심리 에너지, 반전, 전환 이론이 나오면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천만 영화 명량이 있죠. 그 최문식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들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전환시키고 반전시키면 우리는 12척의 배로도 왜군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반전, 전환, 심리 에너지 이런 분들이 나오면 이순신 장군을 떠올리시면 굉장히 쉽게 암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기분 좋은 흥분, 설렘 상태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두렵고 불쾌한 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운동 수행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론은 이렇게 세 가지 이론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론이 나오면 이순신을 떠올리시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어가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문제풀이를 보시면 다른 이론들도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또 심리기술 훈련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보기를 읽어볼게요. 자, 이 선수는 시합만 하면 각성, 흥분, 긴장 상태가 높아져서 서비스에서 계속 실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 부분에 긴장도를 측정하는 센서, 뭔가 과학적이죠? 네, 측정, 센서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은 과학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까지예요? 심박수까지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을 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뭔가 과학적이에요. 측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일반 상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하죠? 그렇죠. 과학적인 건 뭐죠? 바이오 피드백 훈련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바이오 피드백? 뭔가 과학적인데. 자, 측정과 센서와 이런 단어들이 등장한다면 여러분들은 바이오 피드백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훈련도 제가 풀어드릴게요. 심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나와 있죠?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상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심상 훈련이 있고요. 자생 훈련은 우리가 명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상. 자, 점진적 이완 훈련은 본인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캄다운 시키는 거죠. 컴다운, 쿨다운이라고도 하고요. 운동선수들이 마지막에 마무리 체조를 하는 것을 좀 쿨다운이라고 하는데 신체를 긴장시킨 후 이완시키는 훈련입니다. 천천히 신체를 컴다운시키는 훈련이고요. 자, 여기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정과 센서, 좋은데 뭔가 과학적인데 라고 하면 바이오 피드백 훈련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문제를 접근하셔야지 뭔가 심리 기술 훈련에 뭐 여러 가지들을 접근하시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바이오 피드백 훈련, 과학적인데 나오면 바이오 피드백 훈련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10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어떤 것을 설명하느냐, 여기도 한번 보기를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발에서 6점을 쐈네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죠. 하지만 바람이 부는 상황과 6점은 이 통계적으로 한 번 정도 나온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엔드에 나온 게 오히려 다행이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에서는 6점 같은 점수는 나오지 않을 것인데 이게 처음에 나왔으니까 굉장히 좋다. 정답은 뭐죠? 인지 재구성입니다. 자, 인지 재구성을 너무 깊게 인지 재구성? 뭔가 말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요. 오히려 좋아. 원형적 사고로 아주 대명사가 됐죠. 오히려 이득, 오히려 좋아. 원형적 사고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점을 첫 번째 엔드에서 기록했다? 근데 이거는 한 번만 나오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 6점이 나왔으면 앞으로는, 이 6점이 나오지 않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지재구성이고요. 인지재구성은 우리가 쉽게 흔히 원형적 사고로 접근을 하시면 굉장히 외우기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생훈련은 아까 명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점진적 이완도 제가 컴다운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사고 정지를 볼게요. 자, 말하기, 시각적, 신체적 단서를 활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막 머릿속이 막 복잡해졌어요. 그럼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현상을 보고 판단해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원형적 사고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장원영 씨가 이런 문제에도 개입을 하게 됐네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기억 보기를 잘 읽어볼게요. 자,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기 체면을 사용하여 무거움과 따뜻함을 실제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죠? 명상입니다. 명상. 그럼 명상은 뭐죠? 자생훈련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보면은 기억은 자생훈련. 자, 니은은 여러분들이 체계적 둔감화, 뭔가 어렵죠? 말이. 단어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야, 너 되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둔감화 시키는구나.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잘 읽어보시면, 이거는 체계적 둔감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의 목록을 작성한 후 하나씩 차례로 적용해서 감각 자극에 대한 민감도를 줄여 불안 수준을 감소시킨다. 말 그대로 체계적 둔감화입니다. 이 불안을 자극하는, 유발하는 것들을 계속 적용을 해서 감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민감도를 자꾸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민감도를 줄여서 하나씩 하나씩 삭제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바이오 피드백 아니죠. 네. 점진적 이완도 아니고요. 자, 체계적 둔감화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오 피드백은 아까 뭐라고 했죠? 과학적, 측정, 센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 바이오 피드백. 자생훈련은 명상. 그렇죠. 그럼 정답은 4번 자생훈련과 체계적 둔감화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문제까지 왔는데요. 자, 레이데크와 스미스의 운동선수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운동선수 뭐죠? 탈진 질문지입니다. 탈진이라 함은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떠올렸을 때 뭐죠? 굉장히 지치고, 네, 힘들고, 목마르고, 뭐 이런 느낌들이 떠오르시죠? 그러면 탈진에 대한 질문지라고 한다면 세 가지 측정 요인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알고 있죠? 보시면 됩니다. 성취감 저하. 너무 탈진 질문지죠? 스포츠 평가 절하. 마찬가지로 탈진 질문에 속합니다. 신체적, 정서적 고갈. 이거는 단어만 들어도 힘드네요. 자, 하지만 경쟁 상태의 불안은 갑자기 경쟁 상태의 불안이, 자, 이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X를 쳐드는 이유는 측정 요인이 아닌 것은 이기 때문에 X를 표시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맞는 것은 동그라미, 아닌 것을 찾는 것은 문제는 X로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탈진 질문지. 뭔가 힘든 이미지인데, 나머지 경쟁 상태 불안. 경쟁 상태 불안은 이 세 가지 1번, 2번, 4번에 비해서 좀 결이 다르구나.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시면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운동 애착이 등장을 하네요. 애착은 내가 애착을 촉진한다. 그러면 스포츠 지도사의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번, 참여자를 위해 운동을 선택해준다. 자, 이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기에는 사랑 애자가 들어가 있죠. 운동 애착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스포츠 지도사가 어떻게 전략을 취해줘야 하는 것이냐. 운동에 애착을 갖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맞습니다. 자, 운동을 자극하는 표어나 포스터를 활용한다. 그렇죠.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자,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운동하는 것을 장려한다.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운동 애착을 형성시키기 위해. 하지만 참여자를 위해 운동을 선택해준다? 이거는 좀 말이 좀 어긋나는
좀 어휘가 이상하죠? 어색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문제를 집어내셔야 됩니다. 자, 참여자를 위해서 운동을 선택해주면 하기 싫은 거 선택해주면 어떡해요? 나는 야구하고 싶은데 이 사람은 마라톤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 마라톤 힘들고 하기 싫은데 애착이 전혀 생기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를 위해서 운동을 선택해준다가 정답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운동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해야지 또 노력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번 문제고요. 자, 제가 좋아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 어떤 문제냐? 정신만 차리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만이라는 왠지 사람 이름 같긴 한데요. 자,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자, 보시면 웨이스와 아모로스가 제시한 스포츠 재미가 등장했어요. 옳지 않은 것. 자, 스포츠 재미로 옳지 않은 것. 이 문제는 그냥 말 그대로 스포츠 재미 영향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을 뽑으시면 됩니다. 자, 사회적 소속감. 스포츠라면 사회적 소속감이 발달합니다. 숙달과 성취감. 이거는 안 느껴본 사람은 모르죠. 동작 자체의 감각 체험. 막 생각만 해도 재밌습니다. 하지만 인지 능력? 인지 능력은 조금 다른 부분이죠.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신만 차리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재미 영향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 인지 능력과 재미는 조금 별개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문제는 사실상 조금 틀리시고요. 이렇게 뭐 틀리라고 말씀드리는 좀 무책임하지만 모든 학문을 다 공부해서 어려운 것까지 막 파지 마시고 이렇게 쉬운 문제를 절대 놓치지 않는 방향성으로 이렇게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 우리가 목표한 60점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또 이제 칙센트 미아이라는 학자가 등장을 하죠. 몰입의 개념입니다. 몰입의 개념. 자, 기억 리을에 들어갈 개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기억부터. 자, 여기는 이런 문제를 처음 보게 되면은 좀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먼저 알려줍니다. 개념이 바르게 연결된 것. 정답 1번입니다. 자, 기억을 볼게요. 기술, 도전,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상황이 되면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기술과 도전이라는 것은 수행력과 도전 정신이 곁들여진 건데요. 수행력이라 하면 여러분들 실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력이 있고 도전 정신이 있으면 무조건 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그럼 니은을 볼게요. 자, 니은이 뭐였죠? 도전이죠. 그러면 도전이 높고 기술이 낮으면 어떻게 되죠? 불안하죠. 네. 이거는 제가 자의적으로 조금 바꿔드릴게요. 도전 2가 아니고 도전만 높고 기술이 낮으면 불안을 느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불안하죠. 실력이 없으면 불안하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자, 대신에 도전이 낮고 기술이 높으면 이완을 느낀다. 이완이라 함은 우리가 안정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막 쓰다 보니까 좀 지저분한데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안정감이 있고요. 실력이 없으면 불안함을 느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 칙센트 미아이가 주장한 몰입의 개념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리셋을 하고 보자면 우리가 이미지를 가져갔죠? 자,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없으면 불안해. 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이 문제는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정답은 1번 기술, 도전,
불안, 이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아주 많이 등장하는 동기 이론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지평가 이론에서 어떤 게 등장하나요? 내적 동기, 다결성, 유능성. 자, 내적 동기라 함은 내가 좋아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행동. 외적 동기라 함은 외부적인 보상이나 어떠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을 외적 동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적 동기는 내가 좋아서,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하고 문제를 한번 보시죠. 인지평가 이론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칭찬과 긍정적 정보를 제공하면 유능성이 향상돼요.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유능성이 향상되면 내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겠죠. 자, 부정적 피드백을 제공하면 유능성이 낮아져서 내적 동기가 감소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야, 너 그것도 못해? 아우, 이거 시작한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이거에 머물러 있어. 아,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유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러면 하기 싫어. 왜 이렇게 나한테 뭐라고만 해. 여기 운동 나오기 싫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일방적 지시는 자결성을 낮춰? 맞습니다. 자, 나는 야구에서 이 타격 훈련을 하고 싶은데 계속 지도자분이 수비 훈련만 시켜요.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 그러면 재미가 없어지죠. 나 좀 나오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적 동기를 감소시키는 것은 지도자의 일방적 지시. 다 맞는 얘기죠. 하지만 선수들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유능성이 아니죠. 말 그대로 다결성이 향상이 되겠죠. 자, 이런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문제는 이렇게 세 가지의 문맥이 자연스럽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 문맥이 있는 반면 아닌 것은 터무니없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다 맞는 말이에요. 이것도 맞는 말인데 어떤 트릭이 숨어 있냐? 유능성이라는 트릭이 숨어 있죠. 자기 결정성이 늘어나는 거죠. 자결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능성은 무엇인지, 자결성은 무엇인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능성은 말 그대로 내가 유능하게 느끼는 정도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굉장히 유능성이 향상되고 있다. 자결성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자결성, 본인이 판단하는 것을 자결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유능성과 자결성의 구분만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이런 트릭을 피해 가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17번 아주 단골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기 이론과 더불어서 귀인 이론이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기 이론과 귀인 이론을 조금 파악을 하시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아시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정도 동기는 무엇이냐, 귀인은 무엇이냐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볼게요. 귀인 범주를 바르게 나열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습니다. 탁구 선수는 경기에 패배한 것이 상대 선수가 자신보다 더 잘했다. 자, 이렇게 귀인을 했습니다. 자, 귀인에는 이렇게 안정성과 인과성과 통제성이 존재를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문제 풀이가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다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통제 가능성. 자, 통제 가능성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통제가 가능한 것이냐, 통제가 가능하지 않은 것이냐를 일단 먼저 판단을 하신다면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자, 보시면
자, 안정성에 있어서는 이 선수는 상대 선수의 능력이 좋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인과성은 상대 선수가 나보다 더 잘했기 때문에 이거는 외적 요인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실수가 많았기 때문에 경기에 패배했다라고 하면은 인과성에 대해서는 내적 요인이 되겠죠. 하지만 상대가 나보다 우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외적 요인이 인과성에서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통제성 또한 불가능하죠. 통제 불가능한 요인입니다. 상대방의 전력과 상대팀의 그런 실력과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통제 불가능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안정성과 인과성과 통제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2번이 정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긴 이론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굉장히 잘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문제풀이를 한번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쉬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중요한 게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이것과 자기 목표 성향과 과제 목표 성향을 잘 이해를 하시고 넘어간다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자, 자기 목표 성향, 에고. 자, 에고는 쉽게 표현해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에고는 나쁜 놈이구나. 자, 그렇다면 태스크는 좋은 놈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물론 뭐 누가 나쁘다 좋다 뭐 이렇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보시죠. 자, 나쁜 놈보다 좋은 놈이 더 높은 선수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부터 볼까요? 4번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인해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유는요. 이거는 에고가 높은 사람이죠. 말도 이상하죠.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설정한다. 자, 자기 목표 성향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평가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수행이 더 저조할 수 있다. 평가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목표 성향. 과제 목표 성향은 본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평가보다는 본인의 어떤 향상성을 더 보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상대방의 실수로 승리했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역시 자기 목표 성향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누가 봐도 내가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보이죠? 상대방의 실수해서 이겼다라기보다는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졌다가 조금 더 좋은 놈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문제풀이에 이론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취 목표 성향 이론에서 성공과 실패가 능력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이론이다. 말 그대로 과제 목표 성향의 좋은 점은요. 비교 기준은 자신, 향상과 노력, 도전적 목표 설정. 자, 이렇게 숙달 및 자존감이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근데 자기 목표 성향의 사람은요. 비교 기준은 타인이에요. 이건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꼭 문제가 아니라도 타인의 비교 대상이 되면 굉장히 불행해지죠. 나도 벤츠 타고 싶은데 저 사람은 벤츠 타고 나는 스포츠지 탄다. 이러면은 삶이 굉장히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남보다 잘했을 때 성공이라 생각하고요. 자, 참가 이유는요. 지위 및 자존심입니다. 누가 봐도 숙달 및 자존감과 지위 및 자존심, 이게 좀 뭔가 나쁘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목표 성향은 조금 줄여야 되는 것, 그리고 과제 목표 성향은 좀 더 늘려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좋은 놈, 나쁜 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정답은 4번이죠.
자, 그러면 19번 문제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기결정 이론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요. 동기 유형이 또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적 동기, 외적 동기에 관한 동기 유형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게 등장을 합니다. 자,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동수씨가 배드민턴에 흥미를 느끼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재미가 없어요, 점점. 왜? 재미가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못할 수도 있고요. 실력 향상이 좀 저조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고 싶은데 여기에서 관계를 맺은 지도자와 동료들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기 싫어요. 그래서 유지를 합니다. 이것은 뭐죠?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봐도 의무감 규제가 정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는 문제죠. 여러분들이 자기결정 이론을 파악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문제를 유심히 잘 들여다보시면은 보기와 문제를 잘 들여다보시면 정신만 차리면 오늘 정신만 씨가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정신만 차리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이 활동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귀인 이론 또 나왔죠. 20년도에 기출된 문제고요. 네, 이거 귀인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있으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도 볼까요? A씨가 수행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술 습득이 늦어서 너무 좀 자책하고 있죠. 그래서 나오기 싫어요. 운동 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은 생활 스포츠 훌륭한 지도사 분들께서 어떻게 지도 방법을 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 나와 있죠? 정답은 2번입니다. 내적이며 불안정적이고 통제 가능한 개인의 노력에 귀인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노력은 내적 요인으로 봅니다. 네. 노력은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노력은 자신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동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가 개인의 노력에 귀인할 수 있도록 지도해줘야 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내적이죠. 노력은 내적입니다. 하지만 결과를 노력한다고 결과가 나오나요? 무조건 노력한다고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노력은 통제가 가능하죠? 네,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생활 스포츠 지도사라면 이렇게 조금 자책하고 난 재능이 없어, 난 재미없어, 나가기 싫어 이렇게 되는 회원분들에게 개인의 노력에 귀인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설명해 드리자면 노력은 내적인 요인이고요. 노력한다고 무조건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안정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노력은 내가 통제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열심히 하는 쪽으로 귀인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부분 팁이 나와 있네요. 성공했을 때 역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노력하시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실패했을 때는 운이 나빴네요. 사실 마음에도 없는 소리죠. 네. 실패 시에는 조금 일시적인 노력이 있지 않았나, 조금 더 우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봅시다. 개인의 노력에 기인을 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또 어떤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T 성향이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잘했어 이런 것보다는 조금 개인의 노력을 조금 더 쪽으로 포커스를 두시고 결과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통제 가능한 노력에 귀인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스포츠 심리학이 이래요. 네, 그랬구나, 뭐 저랬구나 이야기 다 들어주면은 뭐 개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심리학과는 조금 이 정도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런 귀인 이론도 쉽게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지평가 이론 나왔죠? 그러면은 이제 인지평가 나오면 뭐죠? 동기가 나오죠, 동기. 네. 내적과 외적이 있습니다. 자, 보실게요. 그러면 문제 들어가 봅니다. 내적 동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내적 동기는 뭐죠? 내가 좋아서, 네.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도 한번 또 지켜볼까요? 자, 옳지 않은 것. 정답부터 보시죠. 네. 다 너무 좋은 얘기고 다 쌀로 밥 짓는 얘기입니다. 예. 하지만 행동 결과에 대한 보상의 연관성을 강조한다. 자, 이거 성공하면 뭐 내일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성공하면 제가 뭐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이건 뭐죠? 외적 동기입니다. 외적 보상에 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외적 동기는 어떠한 보상과 처벌을 피하기 위한 동기가 외적 동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너 숙제하면 유튜브 1시간 보게 해줄게가 외적 보상을 위한 외적 동기가 생기는 거죠. 하지만 나 오늘 시험 문제에서 틀렸던 게 있는데 나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내가 오늘 숙제까지 완료해야겠어. 나 이거 재밌어. 이것이 내적 동기가 되겠고요. 너 자꾸 유튜브만 보고 공부 안 해? 너 숙제 안 하면 유튜브 못 봐! 이렇게 하면 처벌이죠. 그럼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숙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외적 동기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적 외적 동기를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다시 한번 정신만 씨가 등장을 하는데 정신만 차리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22번입니다. 자, 부지런하게 가야겠네요. 자, 대시와 라이언의 자결성 이론이 구성 요인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 자결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self, 자결성, 자기 결정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현우는 여기 뭐 벌써 뭐 답을 다 알려주네요. 그다지 좋아하진 않지만 체중 조절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매일 1시간씩 조깅을 한다. 이 친구 저의 그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훌륭한 친구네요. 저도 체중 조절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 뛰어야 된다 생각만 하는데 실제 하진 않거든요. 네, 굉장히 훌륭한 친구네요. 1시간씩 조깅을 한다. 이유는 뭐죠? 체중 조절과 건강 증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지만. 자, 니은 승아 씨를 한번 볼게요. 필라테스를 또 나오네요.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돈을 지원해준 부모님 때문에 계속한다. 이거 아까 나왔죠. 의무감. 자, 니은은 의무감 규제. 1번은 확인 규제입니다. 자, 이거는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확인 규제가 뭐야? 정확하게 어원을 뭐 따지고 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체중을 자꾸 확인하는구나. 네. 좋아하진 않는데 내가 체중을 자꾸 확인하려고 1시간씩 뛰는구나. 이것은 확인 규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니은은 아까 나왔죠? 의무감. 배드민턴 치던 선생님도 나왔고요. 이번에는 필라테스 하는 선생님 승아 씨가 나왔는데 좀 하기 싫은데 이제 외부적인 시선과 외부적인 지원, 부모님에게 미안하니까 계속 다닌다. 이것은 의무감 규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와이너의 경기 승패에 대한 귀인 이론. 자, 귀인 또 나왔죠? 옳지 않은 것 X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과제 난이도는 외적이고 불안정하며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외적이야 내적이야? 이거 뭐 모르겠는데? 자,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매할 때는 이것이 통제 가능이냐 불가능이냐를 보시면 됩니다. 자, 과제 난이도는 통제할 수 있나요? 통제할 수 없죠. 과제 난이도는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시험 문제를 제가 내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시험 내고 본인이 시험 풀면은 그럼 이거는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겠지만 대부분 과제 난이도라는 것은 타인이 제공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통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달려오셨다면 귀인 이론이 대략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셨을 거고 대체적으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문제는 우리 10만씩 10만만 차리면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스미스와 스몰이 개발한 유소년 지도자 훈련 프로그램 CET 핵심 원칙이 아닌 것은, 자, 이 훈련은요 코치 이펙티브니스 트레이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유소년 지도자가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에요. 유소년 지도자가 어떤 걸 갖춰야 되고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 지도자가 훈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CET에 대한 개념, 코치 이펙티브니스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자기 관찰해야죠. 상호 지원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발달시켜야 되죠. 하지만 운동 도식이라는 거는 또 잠시 후에 또 나올 건데요. 자, 운동 도식은 기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키마 이론에 등장하는 건데 뭐 지금 CET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원칙, 자기 관찰, 상호 지원, 발달 모델, 선수 참여, 긍정적 접근, 이렇게 됐을 때 성적이 향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유소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ET의 핵심 원칙은 자기 관찰, 상호 지원, 발달 모델 뭐 이런 것들 어떤 분위기만 아셔도 필요하지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운동 도식 저건 뭐지? 갑자기 스키마 이론 이거는 좀 이상한데, 자, 원칙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제가 X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운동 도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학습된 무기력. 이거 좀 무서운 말이네요. 자, 귀인 재훈련을 시킬 거예요. 우리 훌륭한 생활 스포츠 지도자 선생님께서.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한다면 뭐 이야기만 들어도 아시겠죠? 이 무기력함이 학습이 됐어요. 그냥 너무나 무기력하고 하기 싫고 힘들고 주변에 이런 분들 많죠. 자, 여기에서 이분들을 다시 귀인 재훈련을 위해서 생활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죠. 실패 원인을 노력 부족이나 전략의 미흡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나는 못해. 나는 재능이 없어.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못하지. 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실패 원인의 노력 부족이나 전략의 미흡으로 받아들이게 귀인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더 두들겨 패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은 조금 외적 요인에서 찾게 되고요. 남들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좀 자기 성향이 좀 높은 거죠. 에고가 높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과제 성향으로 좀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인을 실패의 원인은 본인이 조금 더 노력이 부족했다,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적절한 전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문제 풀이에 나와 있는 부분을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스포츠 심리학에 관련된 것들이 어떤 느낌이구나, 오빠 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 접근될 수가 있는데, 이런 느낌이 스포츠 심리의 핵심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고, 과제, 그렇죠, 태스크, 제가 뭐라 했죠? 에고는 자기 목표 성향은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고요. 과제 목표 성향은, 태스크는 좋은 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노와 영찬이가 등장을 하네요. 자, 테니스를 배우는데 실력이 비슷하대요. 근데 수업에서 이노는 기술을 배우는 것보다
다른 게임을 해서 이기는 것을 좋아한다. 딱 봐도 여기 쪽에 속하겠죠. 이노가 에고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영찬이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뭐 태스크로 들어가겠죠. 영찬. 자, 영찬이 볼게요. 기술에 중점을 두며 테니스 기술을 연마할 때 뿌듯해한다. 본인의 이 실력이 좋아질 때 기술을 연마해서 뿌듯해. 이 친구는 막 게임에서 이기는 걸 좋아해요. 자, 이것은 자기 목표 성향이 이노 씨가 자기 목표 성향이고요. 태스크는 영찬 씨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해석이 옳다. 문제를 볼까요? 3번 정답입니다. 이노는 영찬이를 이겼을 때 자신이 잘해서 승리했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자기 목표 성향. 자, 에고 오리엔테이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영찬이는 실현 불가능한 과제를 자주 선택할 것이다. 아니죠. 영찬이는 어떤가요? 자기가 기술을 연마하고 자기가 성장할 때마다 뿌듯해하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과제를 선택하지 않고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과제를 선택하죠. 그러면서 성공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낄 겁니다. 자, 고로 이것은 오답입니다. 인호는 자신의 기술 향상에 위하여 개인 노력을 중시한다. 이거는 영찬이죠. 인호는 이기는 거 좋아해요. 자기의 실력 향상보다 이것도 오답입니다. 인호는 학습의 증진과 관련된 자기 창조적인 목표를 가진 학생이다. 딱 봐도 아니죠. 네. 내가 너보다 잘해. 나는 그래서 내가 너보다 잘났어. 좀 이런 식의 성향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풀이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자, 27번 문제를 볼게요. 자기결정 이론 하면 뭐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동기가 나옵니다. 동기. 자, 외적 동기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은 확인규제, 통합규제, 의무감규제 이것이 정확하게 외적 동기입니다. 외적 동기. 동기를 외적에서 찾는 거죠. 아까 뭐 흔히 많이 나왔던 의무감 규제를 볼까요? 어떤 분은 필라테스를 승아 씨가 필라테스를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데 부모님이 돈을 내주니까 계속한다. 또 어떤 성함은 제가 까먹었네요. 배드민턴을 치는데 실력이 늘지 않아요. 하기 싫어요. 근데 지도자와 동료들 때문에 계속 나간다. 이게 의무감 규제였죠? 외적 동기입니다. 통합 규제도 외적 동기, 확인 규제도 아까 확인 규제 그쵸? 몸무게 자꾸 확인하고 외적인 곳에서 동기를 찾습니다. 하지만 무동기는 외적 동기, 내적 동기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왜죠? 동기가 없기 때문이죠. 무동기입니다. 말 그대로.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적 동기 유형으로 불러지지 않는 것은 무동기가 정답이고요. 나머지 이 세 가지는 외적 동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풀이가 나와 있죠. 네. 자, 외적 동기는 무엇이냐? 외적 동기 뭐야? 확인 규제, 통합 규제, 연관 규제. 뭘 자꾸 규제하네. 이런 것들을 외적 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목표 설정 나왔죠? 네, 목표 설정. 이것도 중요하게 잘 나옵니다. 제가 아까 동기, 인, 목표 설정 등등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이거는 2020년도 기출된 문제인데 상당히 좀 쉬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등장하죠. 네, 정신만 차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수행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럼 수행 목표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딱 봐도 다른 문항을 읽어보면 딱 나오죠. 농구대회에서 우승한다. 이것은 결과 목표입니다. 자, 목표 설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수행 목표, 과정 목표, 그리고 결과 목표입니다.
자, 비율을 이 수행과 과정이 조금 좀 좋은 목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 목표는 좀 말 그대로 결과예요. 뭐 이겼냐 졌냐. 네. 손흥민이 골 넣었냐 못 넣었냐. 뭐 이런 식의 결과적인 건데, 물론 이 결과적인 것도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운동 수행에 있어서 목표 설정한 과정에서는 수행 목표와 과정 목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짧게 설명해 드리면 수행 목표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네, 느낌이라 보시면 되고요. 과정 목표는 우리가 수행 중에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행 중 집중. 예를 들어서 뭐 힘 빼고 친다, 공을 끝까지 본다, 손목 스냅을 활용한다, 등등등 이렇게 수행 중에 집중해야 될 부분을 과정 목표로 하고요. 수행 목표는 예를 들어서 작년 시즌 나의 타율은 2할 8푼이었는데 올 시즌은 내가 노력해서 3할을 달성하겠다. 이거는 타인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과거의 나와 과거의 내가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을 수행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목표 설정의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는 뭐 껌이죠, 껌. 네. 농구 대회에서 우승한다. 너무나 결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1번. 농구 대회에서 우승한다. 이유는 결과 목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정신만 문제. 자, 2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표 설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자, 여기에 등장을 하죠. 운동 기술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행동. 이거는 과정이죠. 과정. 필요한 핵심 행동. 힘 빼고, 가볍게, 공까지 보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인지 불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도 과정입니다. 과정.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타석에 들어갔어요. 자, 과정 목표를 뭘로 세웠냐? 나 저 힘이 들어가니까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힘 빼고 치겠다. 그러면 힘 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정 목표 한 가지만 생각하고 타석에 들어가기 때문에 불안감이 인지 불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쓸데없는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셀프톡을 하면서 힘 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정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운동 수행에 대한 목표를 달성한 중점을 두는 목표로 기준점이 자신의 과거 기록. 이건 뭐죠? 수행 목표죠. 그럼 정답 나왔네요. 정답은 수행 목표와 과정 목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쉽죠? 이건 여러분들 한번 들으면 이제 안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 골프 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공을 끝까지 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자꾸 치면서 이게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목표들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목표가 무엇이고 수행 목표가 무엇이고 결과 목표가 무엇인지 목표 설정에 알고 계시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그냥 이 두 문제는 정신만 문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정신만 씨가 계시다면 자꾸 조남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신만 차리면 되는 문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X축과 Y축이 나오죠. X축은 점수고요. 자, X축은 X축은 점수, 네, Y축은 파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문항에 오류가 있는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이런 그래프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트릭이에요. 그래프 뭔가 모르겠어요. 자, 문과생들에겐 굉장히 힘든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많이 나오죠. 자, 사전 검사가 이랬고요. 이렇게 되니까 파지가 됐구나. 이렇게 되니까 사교 점수가 어떻게 됐구나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표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골랐다. 보시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 없이 이거를 자, 지금 이제 안 봤다. 자, 안 봤다 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목표 설정에 관한 설명이 무엇인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목표 설정이 운동과 수행의 학습 효과적이다. 이건 뭐 목표 설정 주된 이유죠.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자, 학습자에게 어려운 목표를 이거 뭐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디귿 볼까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던 집단에서 더 높은 효과. 이것도 뭐 괜찮은 얘기 같아요. 자, 마지막 한번 볼게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향해 전념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운동과 수행학습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아니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안 봐도 돼요. 네. 이거 뭐야? X축이 뭐고 Y축이 뭐야? 이거 안 보셔도 되고요. 아, 목표 설정에 관한 것, 옳은 것, 기억, 디귿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니은. 아니죠. 네, 어려운 목표를 설정하면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어려운 거 하면은 계속 실패를 할 거고, 그러면은 굉장히 유능성이 떨어집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문항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되고요. 자, 이거 안 보셔도 되고요. 네, 보시면은 목표 설정 맞아요. 기억 티귿 맞아요. 니은하고 리을은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티귿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문제풀이가 나와 있고요. 이 스마트 원칙이라고 해서 운동선수들에게도 많이 적용이 되고요. 많은 대기업 그리고 직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게 행동 실천할 수 있게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기한을 정해서 하는 목표 설정을 스마트 원칙이라고 하는데 아주 많은 곳에 쓰입니다. 그냥 뭐 네이버에만 검색해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살아가시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할 때 이 스마트 원칙에 기반해서 목표를 설정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목표를 설정하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두라의 자기 효능감 향상 요인은, 자, 이것도 네, 정신만 씨 또 등장을 하네. 제가 좋아하는 문제죠. 정신만 씨 등장하는 문제. 네, 정신만 차리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보기를 읽어볼게요. 자신이 판단하기에 기술적으로 과거보다 향상되었음을 느꼈다. 시합 전 우승 장면을 자주 떠올린다. 결승골을 넣어 이겼던 적이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본인이 느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 경험 아니고요. 언어적 설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체와 정서 상태가 향상됐다기보다는 성공 경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승골을 넣어서 이겼던 적이 많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사람은 굉장히 성공 경험이 많은 겁니다. 이 난이도가 높든 낮든. 그렇기 때문에 성공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신만 씨 등장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간접 경험은 뭐 내가 아닌 대리 경험이죠. 예를 들면 내가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라 축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모티브로 삼는 거예요. 아, 손흥민 선수처럼 나도 왼발도 잘 차고 오른발도 잘 차가지고 이 ZD 슈팅이 막 감겨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간접 경험, 대리 경험을 통해서 나의 발달을 좀 도모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어적 설득은 지도자나 뭐 동료, 그리고 부모님, 친구가 이제 격려하고 뭐 기대하고 지지하고 넌 할 수 있어. 너 잘하더라 하면서 이렇게 언어적 설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체 정서 상태 향상은 말 그대로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그런 긴장과 각성에 대한 해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기에 있는 문제는 성공 경험이 정답입니다. 정신만 씨 등장하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2번 문제로 풀어볼게요. 자기 효능감 이론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네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것은 2번이. 자, 운동선수들을 제가 지도를 하고 있기도 하면서 저도 선수 출신이지만 이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잘 안 될 때 잘 치는 선수의 그 타격 모습을 보고 그걸 굉장히 꿰뚫어지게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에게도 그 자세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 간접 경험이라는 거는 타인의 수행에 대한 관찰이죠. 손흥민 선수가 왼발 오른발 다 차는 거, 스프린트 하는 거, 드리블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스테판 커리가 멀리서 슛 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저렇게 노력을 해야겠구나. 노력을 해서 뭔가를 이뤄냈을 때는 우리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죠. 네,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답입니다. 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X를 쳤습니다.
이거는 대리 경험에 해당이 되죠. 대리 경험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대리 경험에만 멈춰 있으면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만 대리 경험을 통해서 나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이거만큼 좋은 교부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33번입니다. 자, 이거는 자기 존중감 향상된 가설이죠. 가장 적절한 것. 자, 볼게요. 운동에서 감량, 체중 감량이랑 체형의 변화를 확인했다. 오, 아주 훌륭합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안정감을 느낀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자주 받고요. 가족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다. 자, 이것은 자기 효능감이 정답입니다. 자, 자기 효능감 향상서를 이제 지켜볼게요. 자, 자기 효능감의 원천은 성공 경험이죠. 무조건 성공 경험이 있어야 돼요. 정서적, 심리적 상태 안정돼야 되고요. 언어적 설득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효능 향상설이 적절하죠. 자, 보시죠. 체형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성공 경험이죠. 히트센터, 좋아. 안정감을 느껴. 정서, 심리의 안정이죠. 칭찬, 언어적 설득. 마찬가지로 가족들도, 너 운동하니까 정말 몸도 좋았고, 얼굴색도 좋아지고, 대단하다. 야, 힘줘봐. 좋았죠. 그래서 이것도 언어적 설득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자기 효능감 향상설이 아주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론에 대해서는 문제풀이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자, 34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에 답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주의 유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5년에 주의 유형에 관한 문제가 출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집중해서 별표 한번 쳐볼게요. 식상하지만 별표 한번 치고 넘어가 볼게요. 자, 효은이가 사격선수예요. 오로지 표적을 바라보면서 조준하고 있다. 표적이 넓나요? 좁나요? 좁죠? 표적은 아주 좁습니다. 그리고 내적인가요? 외적인가요? 외적 방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를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표적을 오로지 좁은 범위에 해당을 하죠. 그리고 조준하고 있으므로 외적 방향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조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좁은 관역을 외적으로 향해서 조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좁은과 외적이 정답입니다. 문제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신만 씨도 등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5번. 폭스의 위계적, 신체적 자기 개념 가설. 굉장히 어렵죠? 네. 폭스 아저씨가 만든 이론인데요. 간단 설명으로 바르게 묶인 것은, 자, 이것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신체적 능력과 이 외모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신체적 자기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개념인데, 여기 보시면은 신체적 컨디션은 매력적 신체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묶인 것은 정답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디귿 리을이죠. 신체 매력과 신체적 컨디션은 신체적 자기가치 하위 영역에 속한다. 정답입니다. 스포츠 유능감은 스포츠 능력과 스포츠 기술학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폭스의 위계적 모형 3단계가 나와 있죠? 네. 전반적 자기 존중감이 최상의 수준이고요. 신체적 자기 가치를 하위 영역을 보시면은 스포츠 유능감, 그리고 신체적 힘, 신체적 매력, 신체적 컨디션 이렇게 하위 영역이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신체 매력과 신체 컨디션, 신체적 자기가치 하위 영역 맞죠? 하위 영역에 속하고요. 자, 스포츠 유능감은 스포츠 능력과 스포츠 기술 학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다. 마찬가지로 능력이 예상이 됩니다. 자, 기억은 신체적 컨디션은 신체 상태 및 유지 능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니은은 상위 능력이 아닌 하위 영역에 속한다라고 여기는 상위 영역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 이 폭스 아저씨의 신체적 자기 개념 가설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한 번씩 보고 지나가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문제를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집중 또 나왔네요. 2018년도에 기출된 문제고요. 주의 집중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X부터 치겠습니다. 실패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 정신만 씨가 또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점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60점을 넘게 통과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주의 집중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적성 수준 너무 좋죠. 적정 각성 수준. 루틴 너무 좋습니다. 조절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기. 상대방 류현진 나왔다고 해서 류현진 왜 나온 거야 이러고 있으면 못 칩니다. 내가 해야 되는 아까 말했죠. 힘 빼고 친다 힘 빼고 친다 힘 빼고 친다 그러다 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1번과 2번과 4번은 주의 집중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실패 결과를 미리 예측하기 도덕 문제 수준이죠. 네, 이런 문제 절대 놓치시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터의 유능성 동기 이론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부터 볼게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어려우실 수 있고 빠르게 정답만 읽고 가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정답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니은 디귿입니다. 실패 경험은 부정적 정서를 갖게 하여 유능성 동기를 낮추고 결국에는 운동을 중도 포기하게 한다. 그렇죠. 성공 경험은 유능성을 높여주고요. 실패 경험은 자꾸 유능성을 낮게 내적 동기를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기 싫죠. 남들은 잘하는데 나는 못하고 가기 싫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디귿 한번 읽어볼게요. 성공 경험은 방금 얘기했는데 나오네요. 자기 효능감과 긍정적 정서를 갖기 위해서 유능성 동기를 높이고 숙달을 경험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이 문맥상 조금 이상한 개념이 좀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이런 문제는 문맥에 오류가 있다기보다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맞는 말입니다만 다른 이론을 갖다 넣은 거죠. 여기 보시면은 문제풀이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은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 구성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발리의 스포츠 자신감 이론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이것은 발리 아저씨의 스포츠 자신감 이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성 동기 이론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너무 정확하게 하터 아저씨의 유능성을 내가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어. 발리 아저씨의 스포츠 자신감 이론을 외워서 이 문제를 푸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답을 알려드리고요. 정답부터 읽어서 암기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뭐 할 것 같으면 그냥 틀리세요. 아까 정신만 씨 문제만 다 맞추면 됩니다. 또 이제 강사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뭐하지만 우리는 빠르게 거꾸로 공부해서 빠르게 60점을 넘기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이해하셨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심상이 등장을 하죠. 심상은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운동선수가 특정 움직임을 상상할 때 뇌에서는 실제 움직임에 유사한 반응이 발생합니다. 자,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어떤 동작을 상상하게 되면 실제 동작과 미세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것도 역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누워서 이렇게 상상을 하면 몰입을 하게 되면 근육들이 반응을 해요. 실제로 내가 치고 달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근육과 신경들이 반응을 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는 뭐 답이 나왔죠? 네. 심리, 신경근, 이론입니다. 뭐 이것도 역시 아까 어려운 제가 틀리세요 했잖아요. 이런 거 잡으시면 됩니다. 정신만 씨 등장하는 정신만 차리는 되면 문제. 4번 심리신경근 이론이 정답입니다. 이제 아까 뭐 제가 앞서서 우리가 설명드렸던 운동 제어 측면에서 많이 나왔던 정보 처리 이론이죠. 상장학습 이론. 상징학습 이론이나 정보처리 이론 같은 것들은 운동제어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설명드리지 않고요. 문제풀이를 잘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의집중 방법으로. 오늘 주의집중 문제가 제가 좀 짚어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주의집중이 되네요. 자, 주의집중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것도 역시 36번 문제와 좀 비슷한 유형입니다. 잠시 돌아갔다 와볼까요? 36번 문제가 어땠나요? 주의 집중을 향상시키는 방법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여기 보기 실패 결과를 예측하기. 자, 이것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의 집중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년도에 기출된 문제인데, 이것도 뭐 정신만 씨 또 등장을 하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테니스 서브 루틴에 따라 좋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관중의 방해를 좋습니다. 야구 경기에서 그렇죠. 수비 실책이 있고 또 집중해야죠. 자, 골프에서 갑자기 마지막 홀에 있는 해저드에 대해 생각한다. 누가 봐도 뭐 터무니없는 소리죠. 예, 정신만 씨와 도덕 문제 수준 등장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잡으셔야 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70% 정도가 기존에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유형만 바꾸거나 정답과 답을 뒤집거나 맞는 것을 찾으시오 했다가 갑자기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찾으시오, 이런 식으로 좀 변형이 돼서 대부분 기출 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또 나왔죠. 심상은 뭐죠? 여기 나오네. 이미지. 자,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기억 선수와 니은 선수 한번 읽어볼게요. 시합에서 느꼈던 자신감, 흥분, 행복감을 실제처럼 시각화한다. 그렇죠? 시각화한다는 것은 내가 눈을 감고 상상했을 때 시각적으로 한번 그려본다는 거죠. 부정적인 수행 장면을 성공적인 수행 이미지로 바꾼다. 아주 좋은 그런 심상의 방법입니다. 자, 어떻게 바르게 나타냈냐? 기억은 뭐죠? 선명도와 조절력입니다. 심상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선명도가 높을수록 심상의 효과는 높게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가 TV를 봐도 막 65인치 막 고화질 막 요즘에 막 엄청난 막 TV들 많잖아요. 그러면 TV를 흐릿흐릿한 뭐 옛날 무슨 뭐 드르륵 돌리는 TV를 볼 때의 선명도와 요즘 나오는 뭐 65인치 TV를 볼 때의 선명도가 확실히 차이가 나죠. 어떤 것들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을까요? 당연히 요즘에 나오는 선명도가 높은 그런 해상도가 높은 TV가 굉장히 선명하죠. 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흐릿하게 기억하느냐 아니면 선명하게 또렷하게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심상의 효과가 높아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V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요. 자, 조절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편집 능력이라고 보면 돼요. 편집. 안 좋았던 거를 빨리 잘라내고 좋은 걸 갖다 붙여야 돼요. 그런데 이 능력이 떨어지면 심상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편집 능력이 올라가면 심상의 효과도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상에는 선명도와 조절력이 있다. 자, 기억 선수는 선명도를 굉장히 높게 처리한 거고요. 이은 선수는
조절력을, 편집을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자, 실패했던 거를 빨리 털어내고 성공 장면으로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상상을 한다. 이것을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했던 것을 굉장히 오래 가지고 가고 그것을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럴 때는 빨리 편집하셔가지고 좋은 그림으로 바꿔주셔야 심상의 효과가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있던 주의연합, 주의분리, 외적 침상, 집중력, 통제적 처리, 자동적 처리도 설명이 나와있죠. 자, 이것들을 한번 풀이를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1번 문제입니다. 아, 이거는 루틴에 대한 이야기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 이 문맥이 좀 이상한 걸 찾으시면 돼요. 딱 봐도 이상하잖아요. 시합 당일에 수정한다. 아, 이 시합 당일에 수정하면 될까? 루틴을? 뭔가 잘 모르는 사람도 야, 이거 시합 당일에 루틴을 바꿔서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시합 당일에 수정한다. 절대 안 되죠. 자, 루틴은 불안을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증대시킵니다. 맞습니다. 심상과 혼잣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상황이 달라져도 편안함을 유지시킵니다. 자, 루틴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네, 불안을 감소시키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목표 설정. 여기에서 이 과정 목표 해당하는 혼잣말 셀프톡이죠. 제가 원래 글씨 잘 쓰는데 이거 좀 이렇게 흘려 쓰다 보니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정 목표와 과정 목표를 또 통해서 셀프톡을 힘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해야지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불안을 감소시키고 집중력을 증대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루틴으로 만들면 더욱더 수행력이 증가한다. 상황이 달라져도 루틴을 잘 지키면 편안함이 유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합 당일에 수정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자, 이것도 우리 정신만 씨 등장합니다. 정신만 차리면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문제만 풀이하다 보니까 제 앞머리를 제가 주의 집중을 못했네요.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문제입니다. 나이데퍼의 주의 초점 모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집중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한다. 예상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에 해당하는 주의의 폭과 방향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구 선수가 서브를 준비하면서 상대 진영을 살핀다. 이것은 상대 진영을 살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포커싱이 아니라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영을 바라봤어요. 그 다음에 빈 곳을 확인해서 그쪽으로 서브했다. 자, 그러면은 빈 곳을 확인했어요. 이렇게 지정을 봤더니 이쪽이 비었네. 그럼 포커싱이 딱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내용에 해당하냐, 주의의 폭과 방향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은 광의 외적에서 협의 외적으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광은 여러분들 넓을 광이라고 합니다. 자, 넓을 광자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나요? 광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넓을 이제 뭐 광야 뭐 이런 것들 단어가 생각이 나고 여기서 막 두세 개 생각나야 되는데 좀 생각이 안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좁을 협을 씁니다. 좁을 협, 그렇다면 뭐 협곡 뭐 이런 것들이 또 좁다, 뭐 협소하다 뭐 이런 것들을 좁을 협을 쓰고 있는데, 자, 광의 외적에서 협의 외적으로 처음에는 넓은 진영을 외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곳에서 좁은 곳을 확인해서 그것을 또 협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외적으로 바라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넓을 광과 좁을 협을 이해하고 계시면 광이 뭐야, 협이 뭐야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넓은 것을 보다가 좁은 곳을 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광의 외적에서 협의 외적으로가 정답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 풀이에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더 확인해 보시고요. 43번 문제 가겠습니다. 심상 또 나오죠. 자, 이론과 설명이 바르게 묶인 것.
제가 아까 심상에 대해서 가볍게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선명도, 뭐 조절력, 그리고 뭐 이제 심리신경근 뭐 이런 것들이 나왔죠. 자, 이거 보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심리신경은 나오네요. 자, 기억. 심리신경근 이론에 따르면 실제 근육에 뭐 발생했다. 자, 맞습니다. 생각만 해도 제가 신경과 근육에서 반응을 한다고 얘가 이 얘기 말씀드렸죠. 자, 기억이 정답이고요. 자, 디귿도 한번 볼게요. 생물정보 이론에 따르면 심상은 상상해야 할 조건인 자극전제와 심상의 결과로 일어나는 반응전제로 구성된다. 그렇습니다. 정답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명도, 조절력, 그리고 자극 전제와 반응 전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답은 정답은 2번 기억 디귿이고요. 오답풀이가 나와 있죠. 운동과제보다 인지과제에 더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징학습 이론은 뇌를 자동화시키는 이론. 자, 심상 효과는 낮아지니 아닌 높아진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오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로 정답은 기억 디귿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네.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심리 기술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것도 문맥이 좀 이상하죠? 즉각적으로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뭐든 잠깐 한다고 벼락치기 한다고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2번, 3번, 4번 읽어보면 왜 1번이 오답인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평소 연습과 통합되어 지속적으로, 그렇죠.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심상, 루틴, 사고조절 등 심리 기법이 그렇죠. 활용되죠. 연령, 성별, 경기 수준 관계없이 모든 선수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거 우즈도 해야 되고요. 스테판 커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운동 시작한 우리 초등학교 아주 어린 꿈나무 선수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A급 선수냐 뭐 오타니 선수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이 모든 선수들에게 적용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5번입니다. 자, 심리기술 기법은 자, 멀리 파울할 것 같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은 그만하고 연습한 대로 구름판을 강하게 밟자.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라고 다짐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 재구성이 맞습니다. 제가 아까 인지 재구성에서 이제 우리 장원영 씨가 또 등장을 했었는데 원형적 사고다. 6점을 첫 번째 썼으니까 원형적 사고다라고 했는데 인지 재구성이 굉장히 맞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했나요? 이런 생각은 그만하고 인지를 재구성하죠. 연습한 대로 하자. 그리고 이거는 통제할 수 없는 건 집중하지 말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 때 내가 인지를 재구성했죠. 말 그대로 정신만 씨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자, 여기는 명상, 자세훈련 뭐 아니죠. 인지적 왜곡 이것도 아닙니다. 왜곡한 게 아니죠. 이것은 인지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인지 재구성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명상 나오잖아요. 자세훈련 명상이랑 좀 친척 사촌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지적 왜곡은 정보를 부정확하게 생각하는 방식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뭔가요? 부정확하게 생각했지만 바로 인지 재구성을 해서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죠. 심리 기법 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좋은 결과를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46번. 자, 이것도 제가 아까 말했던 동기 이론이죠. 자, 동기, 기억입니다. 노력의 방향과 강도로 설명된다. 이것은 동기가 맞고요. 내적 동기, 너무 좋아. 문소리씨 생각하면 돼요. 폭삭소가수다. 내가 좋아서, 내적 동기. 보상이나 처벌을 피하고자, 외적 동기. 제가 설명드렸죠. 내적은 내가 좋아서, 외적은
보상과 처벌. 이것들을 처벌을 피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외적, 내적. 그리고 동기는 노력의 방향과 강도로 설명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고요.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자, 나와 있습니다. 자, 안 좋은 생각이 계속 드네요. 뭐를 높여야 되죠? 편집을 잘해야 되죠. 안 좋은 생각 자꾸 드니까. 그러면 조절력이죠. 심상 조절력. 제가 아까 조절력은 편집 능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안 좋은 생각이 들면 빨리 좋은 생각을 갖다가 붙여야죠. 그래서 이 선수는 심상 조절력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내적 심상과 외적 심상. 굉장히 이거 재미있는 이론인데 제가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적 심상은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의 시선에서 상상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말 그대로 제가 축구를 손흥민처럼 드리블을 해서 선수 수비수를 벗겨내고 가마차기를 시도한다 라고 상상을 했을 때는 저는 내적 심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적 심상을 하게 됩니다. 자, 관찰자 시점에서 축구장에서 손흥민이 이렇게 젖히고 차는 걸 상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야구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야구에 관련돼서 타석에서 류현진 선수의 체인지업을 내가 공략했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 저는 타석에 서 있는 류현진 선수를 바라보는, 그리고 공이 떨어지는 이 관점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적 심상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내가 타석에서 이 관점을 상상을 할지, TV에 나오는 류현진 선수의 변화구 궤적을 상상할지, 이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내적 심상이 뭐고 외적 심상이 무엇이냐,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명도는 제가 말씀드렸던 흐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고화질 65인치 TV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출 문제입니다. 자, 반두라 아저씨 또 나왔죠. 자기 효능감 이론을 펼친 반두라 아저씨. 가장 큰 영향,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공 경험입니다. 성취 경험. 성공 경험만큼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취 경험, 성공 경험, 자, 비슷한 이야기고요. 자기 효능감에는 성공 경험이 다 이런 것들도 자, 물론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만 성취 경험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자기 효능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공 경험, 성취 경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뭔가 성공했던 그 기억은 언제까지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성공했던 것은 또 하게 되면 자신감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